또 인상적이었던 점은 주인공 아신이 도덕적으로 무결한, 육체적으로 순결한 그런 인물로 묘사되지 않았어요. 가장 밑바닥에서 불가피한 유린을 당하고,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도 사실 옳다고 할 수만은 없는 길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시즌 1, 2에도 선한 인물이라고 완전히 선한 게 아니라 과거의 과오도 있고, 아신처럼 그걸 이제 변화의 전후가 아니라 동시에 안고 있는 복합적인 인물은 아니었지 않나 싶어서 예. 조금 더 복잡해진 입체적이 된 예. 캐릭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신이라는 인물 자체도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땐 짠하게도 보면서도 쟤 진짜 저렇게 위험할 수도 있는 애구나 그런 느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적으로 너무 존경하거나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 자체가 깨질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고 위험하다라는 느낌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신이가 더 극한의 감정까지 좀 달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었고, 시즌2 엔딩에 나왔던 아신이는 사실은 스페셜 에피소드가 끝나고 나서 7년 후에 아신이거든요. 잠깐만, 7년이 아닌가? 10년인가? 잠깐만요. 제가 헷갈리는데. 네, 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아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마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이제 좀 아신전에서 이제 질문의 범위를 좀 넓혀가고 싶은데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서울역 부산행 반도의 연상호 감독님과 나란히 킹덤도 세 번째 이 연작이 나오면서 K 좀비 세계관의 양대산맥처럼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예. 저 정말 신기했던 게 호러 장르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그렇게 센 분야가 아니었잖아요. 예. 올여름도 호러 별로다 막 이러면서 몇 해를 지냈던 기억이 나는데 좀비 장르만큼은 뭐 할리우드가 만들어낸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좀비들한테는 뭔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처절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특성 그러니까 이제 경쟁에서 잠깐이라도 뒤처지면은 안전망 따위는 없다. 약간 그런 초조함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내면화가 돼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어떤 좀비라는 몬스터의 어떤 것과 잘 어울려서인지 좀비물에서 항상 계급 문제가 드러나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고요. 이제 물론 본인이 산맥 중에 하나시기 때문에 아니, 뭐라고 말씀하기 어렵겠지만 어떤 그 좀비물에서 한국의 창작자들이 어떤 독특한 힘 같은 거에 왜 어디서 기인하는 건지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연상호 감독님하고 비교해서 너무 영광이고, 저는 오히려 김성훈 감독님하고 좀 더 이렇게 같이 묶어서 얘기해 주셨으면. 부산행은 저는 설정도 전 너무 좋았고 정말 너무 재밌게 본 영화였거든요. 킹덤 같은 경우는 좀 더 약간 긴 시리즈다 보니까 조금 더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좀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근데 아무래도 좀비물하고 사실 시대물이 그전에 많지가 않았잖아요. 네. 오만과 편견인가 뭐 거기서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좀비 버전의 예, 오만과 편견이 그쵸, 소설로 예. 나오고 영화로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게다가 또 동양적인 조선이잖아요. 서구 시대의 어떤 그런 근대나 뭐 시대극이 아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게 외국 팬분들은 봐주신 것 같고, 김성훈 감독님의 연출이 정말 저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사실 제가 요번에 어디 강연을 갔었는데 그 어떤 분이 부천에서 마스터 예, 클래스 맞아요, 하셨죠. 맞아요. 예. 어떤 분이 그 킹덤 시즌 1의 1회 제일 끝에 은여가 이렇게 목에 물려가지고 약간 탑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네. 장면이 자기는 너무 좋았는데 그 대본은 어떻게 쓰신 건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 대본은 그냥 괴물들이 은여의 목을 물고 있다 정도밖에 안 썼다. 근데 정말 김성훈 감독님이 그걸 다 만들어주신 거다. 그래서 좋은 감독님을 만나야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요소다, 작가에겐. 그렇게 얘기도 했거든요. 킹덤의 시그니처를 만들겠어. 그냥 멋진 장면을 만들겠어라고 했다면 그 장면이 분명히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감독님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배고픔으로 인해서 그 슬픈 괴물이 된 슬픔을 되게 잘 그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계속 대본을 고치건 뭐 대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건 언제나 그것만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대본을 쓸 때건 그걸 영상화를 할 때건, 만약에 킹덤의 좀비가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셨다면 정말 그거는 김성훈 감독님과 또 현장에서 진짜 너무나 훌륭하게 만들어주신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좀비 배우분들도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이 킹덤이 좀비 장르의 신선한 시도로 평가된 이유를
대체로 좀비물들은 복잡한 플롯하고 물리지 않았었고, 그 두 번째는 음. 프로덕션 밸류가 그렇게 높은 장르는 아니었는데 네, 이 맞아요. 두 가지 안 했던 것들을 이제 네, 킹덤이 시도를 하면서 좀비물도 아직 안 해본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았던 것 네, 같고, 그렇게 두 가지만 저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지금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이 시각화하는 문제에서 정말 그 인간의 그런 탑같이 예, 먹기 위해서 한 인간에게 매달린 여러 예, 군중들의 그 이미지는 킹덤의 시그니처 이미지잖아요. 근데 예, 거기에 서려 있는 참담함이나 그런 예, 음, 처연한 정서 같은 것도 세 번째 예, 요소가 아니었나 그런 예,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집필하신 작품들이 진짜 범죄라는 큰 장르 아래에 있는 주요 하위 장르를 도장 깨기 하듯이 섭렵을 해오셨어요. 사실 이거 잘 안 다루면 본전도 못 찾는, 그러니까 장르 매니아들이 보기에는 이를테면 뭐 과학수사라든가, 뭐 예, 아니면 뭐 타임루프라든가, 음, 좀비라든가 이렇게 어설프게 건드리면은 굉장히 가혹한 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쵸. 것들을 예, 다 예. 건드리시면서 왔는데 그 중에 이제 이야기 설계자로서 가장 까다로웠던 도전은 역시 문과생으로서 타임루프인가요? 어떠셨어요? 근데 이, 이게 또 좀 이게 정말 양대산맥인 게요. 시그널 분명히 그런 것도 많이 힘들었지만 킹덤도 확실히 자료 조사가 그러니까 가서 할 수 있는 게 장소밖에 남아 있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낙동강도 남아 있고 뭐 문경제재도 남아 있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사라져 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기록물로만 확인할 수가 있는데 궁궐 기록은 되게 많이 남아 있는데 백성들에 관한 기록이 아,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음, 아무리 자료 조사를 하고 자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 머릿속에 그게 서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킹덤은 되게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음, 그리고 시그널 같은 경우도 대본이 다 끝나고 촬영에 들어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게 한 7분인가? 그때쯤 네. 나왔을 때부터 촬영에 들어갔는데 좀 촬영 기간도 좀 뒤에가 좀 정해져 있기도 했고 거의 생방처럼 쓰긴 썼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진짜 이러다가 이미 찍은 게 다 망가지면 어떡하지 막 진짜 좀 음,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정말 큰 위안을 받은 건 사실 영화 같은 경우는 대본 쓰는 동안 찍은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드라마는 대본을 쓰는 동안 앞에 걸 찍은 걸 계속 보여주세요. 편집본을. 이렇게 연기하셨고 어떻게 찍었다. 근데 김원석 감독님 연출도 전 너무 좋았고 다른 차원을 좀 보여주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더 음. 시야를 넓게 해주신 그러니까 그 배우들 연기도 너무 좋았는데 제가 쓴 글이기도 한데 조진웅 씨랑 김 선배님이랑 둘이 같이 투닥투닥거리는 어떤 그런 과거 씬을 좀 보여주다 보면 그럼 이 씬 들어가면 좋겠다. 이 씬 들어가면 좋겠다. 약간 좀 그렇게 되게 막 작가를 되게 막 좀 흥분되게 만드는 좀 그런 아, 편집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좋아서 그걸 좀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예, 네, 그 말씀 들으니까 김혜수 배우를 제가 인터뷰했을 때 예, 이 김혜수 배우가 시그널을 정말 배우 인생에서 너무 소중한 선물 예, 같은 작품으로 생각을 예, 하시는데 촬영 당시에는 이제 본인이 찍을 수 있는 시간이 2달 반밖에 없어서 이제 예, 김혜수 배우님 분량을 먼저 찍어야 돼서 16회를 빨리 탈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 작가님이 김혜수 배우랑 꼭 하고 싶으시다고 탈고하겠다고 하셨고 예, 실제로 그걸 지켜주셔서 근데 완성도까지 높아서 음. 굉장히 감사했다고 저한테 아니, 얘기하셨던 저는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 정도로 절박하게 같이 하고 싶었어요. 정말 김혜수 아, 선배님하고는 너무 그 역할에 너무 잘 어울리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음,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원래 2달 반밖에 없었는데, 며칠을 좀 늘려주시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정말 시그널은 진짜 말씀처럼 저한테도 되게, 잊을 수 없는 진짜 드라마죠. 정말로. 음. 그 시그널 경우에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결정적인 그 디바이스, 음, 무전기의 존재, 그리고 누가 박혜영과 통화하고 있는가 그 인물의 정체를 예, 박혜영과 차수연이 거의 정말 그 16회에서 굉장히 뒷부분까지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야기를 끌고 예, 나가는 게 저는 가장 놀라운 점이었어요. 그 드라마에서. 예, 그래서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전기의 마법이 아니라 이건 지금 정말 도구일 뿐이야, 장치일 뿐이야, 이렇게 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대본 밖에서 음, 작가님이. 근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과감한 어떻게 이 얘기를 음, 서로 안 하면서 음, 끝까지 끌어나가고 그럼으로써 이 세 사람의 연결이 굉장히 깊은 데 있다는 걸 네, 오히려 그 무형이 어디에 있다는 거를 특정한 마법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네, 거를 생각하게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그런 그 숫자 맞추기를 넘어서는 좀 네. 그런 난이도가 있는 대본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연도도 당연히 중요하고 연도를 그 시대상을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했는데 이때 두 캐릭터의 감정선은 어땠지? 예를 들면 이재훈과 그 조진웅은 무전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네, 하는 거고 근데 점점 조진웅의 시간은 먼저 흐르잖아요. 네. 그리고 조진웅과 그럼 그 당시에 김혜수의 관계는 어떻고 그리고 김혜수와 지금 현재 이재훈의 관계는 어떻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거를 그러니까 말할 수 서로 비밀을 지킨 건 아닌데 서로가 네. 그때는 그런 관계가 아닌 상태도 있었고 감정선들을 그걸 맞추는 게 좀 굉장히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삼각관계가 아니라 그렇죠, 삼자관계인데 그렇죠. 예, 삼각형인데 예. 이게 왜 문과생들 안 배워도 되는 입체도형 있잖아요. 이렇게 3차원에서 예, 돌아가는 예, 그런 삼각형을 보고 있는 느낌이어서 음. 아 저걸 어떻게 저글링을 하셨지? 그래서 존경의 염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 죽자고 썼습니다, 정말. 언제나 좀 재미있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어엿한 코미디이기도 했던 풍년빌라를 예외로 아, 예, 하면 저는 이제 시그널부터 유머가 좀 예, 자연스럽게 이 극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고 사람들이 막 예. 죽어나가는 얘기인데도 사람과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있는 유머들을 녹여내는 모습들이 이제 시그널 이후로 또 보이는 것 같아요. 킹덤에서의 유머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 예. 작가님의 작업에 있어서 유머는 어떤 요소인지. 이게 그 작가의 역량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더 제가 릴렉스도 있고 좀 더 여유가 있어야 사실 저도 사실 코미디라는 게 가장 최상위 장르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거든요. 정말 제일 모든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되잖아요. 대본의 설정과 그 연기자와 그 감독과 현장의 합이 정말 제대로 맞아 떨어져야 나오는 거고, 사실 그런 어떤 릴렉스를 시켜줄 수 있을 만한 어떤 부분들을 저도 킹덤에는 넣고는 싶은데, 그런 어떤 쥐었다 놨다까지 할 수 있는 경지가 아직까지 못 온 게 아닐까?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좀 범팔이라는 캐릭터 하나를 통해 가지고 조금 한번 해보려고는 했는데,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앞으로는, 아, 조금만 더, 저도 막 좀 좀 커졌으면 좋겠다. 좀 여유를 좀 가지고 좀 글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작가님 작품을 보면 장르의 표준적인 공식을 성실하게 따르지만 아주 굉장히 태연하게 굵직한 컨벤션 같은 걸 비틀어 버리시는 걸 발견을 해요. 매 작품마다. 이번에 이제 뭐 아신전의 아신이가 조선 사람 아니라는 거라든가 뭐 예. 왕이 뭐 좀비 1호였다 뭐 예, 이런 건 킹덤에서 예를 들었지만 가령 뭐 주인공이 죽을 수가 있다던가 아, 이제 주인공도 용의자일 수 있다거나 예, 그리고 예. 뭐 이런 발상들은 어떤 단계에서 떠올리시고 작가님한테 얼마나 중요한가요? 근데 사실 되게 다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요. 진짜 어떨 때는 정말 저희 남편이랑 술 마시다가 생각이 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뭔가가 되게 막혀 있을 때 그냥 네.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술을 마시다 보면 오히려 발상의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회의를 하면은 또 다른 사람한테 내 고민을 듣게 되면 잠깐만 저거 이렇게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좀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는 저 혼자 고민해서 해답을 얻었다기보다는 계속 누군가에게 술을 마시고 터놓건 아니면 회의를 하면서 아, 터놓건 막 계속 누군가에게 계속 털어놨을 때 결국에는 뭔가가 해결이 되고 조금 더 많이 좀 발전해 나가는 것 같긴 거의 그랬던 근데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즘에 자꾸 그 영화계나 넷플릭스도 그렇지만 보안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예. 상의하고 싶은 상대한테 털어놓는 게 점점 어려워지시겠어요. 이제 그럴수록 장항준 감독님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장항준은 술을 좀. 마시면 다 까먹더라고요.
그다음에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입이 싼 스타일이어서 제 주변에 웬만하면은 입이 무거운 사람들만 같이 일을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아, 지켜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그 예. 1차 감염자들은 그렇죠, 그렇죠. 어, 1차 감염자, 전염을 2차 시키지 감염자들. 않는다. 그쵸. 아, 근데 그 말씀 중요한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아이디어를 떠올리더라도 누구한테 예. 얘기하고 나서 내가 떠올리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이 예, 나한테 새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지만 꼭 예, 그렇지 예, 않더라도 대화 끝에 예, 내 예, 머릿속에 새로운 예. 바람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혼자 역시 말 안 하고 고민하고 있는 게 음, 제일,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하거든요. 또 네. 똑같이 또 하루 이틀 삼일 막 계속 고민하다가, 그런데, 그러면서 털어놓긴 하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느끼죠. 빨리 얘기할 걸. 좀 그러는데, 그래도 그 3일간의 고민을 했던 게 있으니까 또 그나마 또 해답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운 좋게도. 예. 장항준 감독님의 기여는 주로 어떤 문제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봐보도록 아니, 힌트를 뭐, 주시는 걸까요? 굳이 그렇게 힌트를 주는 건 아니고요. 되게, 음. 밑도 끝도 없는 응원? 막 그런 거 있잖아. 넌 아, 잘 될 네. 거야. 너가 잘 아, 해낼 거야. 언젠가는 생각이 날 거야. 좀 약간 아, 그런 느낌들. 예. 그 순진하고 절대적인 신뢰. 그쵸. 예. 아,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음, 배반하기 쉽지 않죠. 근데 요즘 점점 영혼이 없어져서 정말 큰일입니다. 아, 인간이. 이제 지리산에서 다시 동시대 이야기로 돌아오시는 거잖아요. 이제 뭐 부천영화제에서 크리스마스의 지리산이 아, 배경이라는 힌트가 하나 흘러나온 것 같은데요. 뭐 예, 제가 뭐 여쭤봐봤자 이제 대답하실 수 있는 게 별로 없으실 텐데 예, 이런 질문은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그 지금까지 써오신 전작 중에 이제 제일 그 혈연 관계가 가까운 전작, 지리산과 음, 가장 친연성이 있는 작품이 뭐라고 고르시겠어요?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어쩔 수 없이 시그널인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의 아, 판타지가 좀 들어가 있어요. 지리산에도. 그래서 아, 시그널도 사실은 무전기가 판타지란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전작들 중에서 가장 닮아 있는 형제라면 아마 시그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 그게 또 궁금했어요. 예. 같은 이제 시리얼물, 연속극의 형태지만, 이 TV에서 매주 2편씩 방영되는 연속극이랑, 이 흔히 말하는 한꺼번에 몰아보기, 예. 빈지워칭이 가능한 이 넷플릭스 플랫폼에서 이렇게 볼 수 예. 있는, 관람할 수 있는 시리즈물 음. 경우에 이 작가 입장에서 예를 들면 한 회를 어떻게 끝낸다든가, 예예예. 클리프행어를 꼭 만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음. 면에서 구성 면에서 좀 차이가 있나요? 근데 결국은 빈지워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회가 재미없게 끝나면 아예 안 보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리모컨이 그렇죠. 있으니까. 우리에게 리모컨이 있고 넷플릭스에 너무나 많은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든 재밌는 얘기를 써야 되는 거는 그냥 작가의 숙명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음, 약간 그런 생각은 들긴 들어서 16분은 정말 이제 너무 길구나. 아, 너무 힘들다. 정말 체력이 뭐 뒤에 16부 쓸 때 앞에 게 가물가물해질 체력 정도가 돼가 또 이게 킹덤이라는 건 근데 힘들기는 사실 똑같이 힘들긴 하더라고요. 뭐 네. 6부라고 해서 덜 힘든 것도 아니고 시간이 음, 덜 투자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냥 이제는 이 시청자들의 호흡이 조금은 더 약간 이런 어떤 짧은 시리즈들에 조금 더 약간 익숙해져 가는 게 아닐까라고 그냥 이건 개인적으로 음. 생각해 봤어요. 예. 보통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장르물 하면은 좀 특정 장르만 장르물이라고 네. 부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스릴러, 네. 누아르, 크라임, 뭐 예. 이런 거 예. 미스터리. 하지만 뭐 원래 의미로 하면 멜로드라마나 그쵸. 이제 예. 로맨틱 음. 코미디도 그쵸. 분명한 예. 장르, 시대극도 장르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멜로드라마도 그의 여름이라는 영화를 쓰셨었고 그리고 이제 예. 코미디도 위기일발 풍년빌라가 예. 있었으니까 사실상 김은희 작가님께 남은 장르 중에서는 SF가 눈에 확 들어와요. 예. 저도 꼭 그리고 이제 한번 해 보고 최근에 싶습니다. 예. 진짜요? 예. 그래서 저는 SF 장르에 대한 야심이랄까 아니면은 예. 어떤 그 공상을 평소에 하시는 바가 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막 이렇게 막 외계인이 쳐들어오고 뭐 이렇게 우주선이 날아오고 막 그런 음. SF
말고 음. 조금 현실에 좀 더 기반한 SF라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누군가가 낯설어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알던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매트릭스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매트릭스 아. 너무 거대한 얘기인 거고, 가끔씩 사람들이 데자뷰 현상도 겪는다든지,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겪는 좀 그런 얘기를 좀 기반으로 해서 SF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약간 좀 그런 생각도 했고요. 약간 리얼리티에서 그쵸, 한 예, 5도 좀, 어긋난 것 그렇죠, 같이 그렇죠, 그렇죠. 보이는. 예, 예, 또, 음. 좀 그런 SF에 한번 꼭 도전해보고 싶고, 그리고 오컬트 무비라고 하죠. 저는 약간 네. 좀 빙의물도 한번 꼭 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자, 그럼 마지막 네, 질문인데요. 네. 그 평소에 이 작업하실 때, 글 쓰실 때 버릇이나 그 작업실의 전경을 좀 저희가 떠올릴 수 있게 묘사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정지화면 같은 음? 느낌? 정지화면에 계속 노트북 앞에 앉아있는? 약간 좀, 어. 그러다가 제가 그때 너무 보고 놀랐는데 78보 걸은 적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그래가지고, 아, 화장실은 내가 왔다 갔다 했구나. 정말 그 생각도 했고, 어. 그리고 야구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야구 시즌 동안에는 언제나 야구는 틀어놔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아. 백색 소음처럼 약간 좀 그거 틀어놓고 계속 일을 하기도 하고, 거의, 정말 거의 무음? 그러니까 막 그렇게 CCTV로 보면은 거의 예술 영화 같을 것이고, 그, 재미가 그러니까 1도 없는 예술 영화. 혹시 응원하는 팀이 네, 경기를 망칠 때 뭔가 네. 분노가 폭발하는 씬을 쓰시거나 뭐 감정이 격해지시거나 그런 건 없고요. 워낙 그렇게 잘하지 않는 팀이어서 그냥,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약간, 뭐, 그 정도. 아, 알겠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가장 아유, 바쁘신 날 아닙니다. 소중한 시간과 네. 그리고 이제 생각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잘 편집해서 네. 독자들한테, 이 유저들한테 잘 전달되도록 해볼게요. 네. 저기, 감사합니다. 편집하시기 힘들 텐데,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